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이 어떤 투자 유치 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회사예요. 그럼 왜 굳이 MNP가 필요한가,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실제 기업들의 활동하는 자본시장에는 M&A를 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도 많으시고, 좋은 회사를, 알짜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큰 기업들이나 사모펀드들도 많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못 만나요. 서로 이 사람들은 M&A를 하고 싶고 이 사람들은 인수를 하고 싶고 한데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서, 저희들이 이런 M&A 시장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잘 안내해드리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M&A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전략도 짜드리고 도와드리는 회사고요. 그래서 M&A 업무가 제가 재미를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, M&A 업무가 잘 끝나면 모두가 행복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, 저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M&A를 하시면서 되게 큰 돈을 버는 경우들도 있어서 행복해 하시고, 그리고 이 작은 회사지만 알짜 좋은 회사를 인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되게 고마워하세요. 어쨌든 김규현 회계사님 덕분에 좋은 회사를 소개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, 또 이 투자가 더 잘 된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죠.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, 또 저희도 뭐 MNP가 중간에 어떤 수수료를 잘 받을 수 있으면서 모두가 해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MNP는 잘 되면 그렇게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회사고, 딱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. MNP랑 마일스톤은 크게 보면 하나의 회사예요. 하나의 회사고요. 제가 마일스톤 회계법인에서 똑같이 회계법인 업무를 하다가 M&A 업무나 딜 업무가 조금 재밌기도 하고 전문화 해보고 싶어서 분사를 한 거고요. 굳이 분사를 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양재경 회계사, 건순원 회계사가 아닌 또 다른 파트너분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커가지고, 그래서 이제 별도의 마일스톤 M&A 파트너스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. MNP 강하죠. 중소기업 M&A 강한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, 제가 마일스톤 회계법인을 창업하고 2016년도부터 만난 모든 고객사분들이 다 중소기업 아니면 스타트업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분들이랑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관련된 M&A를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제 아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은 큰 회계법인의 M&A 업무를 맡기면 조금 소홀하게 업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, 서비스를.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업무를 전문으로 할 수 있게 돼서, 그게 일단 첫 번째 강점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중소형 M&A를 회계법인들이 많이 하는데, 회계법인은 아시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. 세금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회계 기장도 있고 한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M&A 업무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든데, MNP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M&A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한 회사여서, 그렇게 이제 M&A 업무만 하는,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강점인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어쨌든 M&A라는 업무가 되게 딱딱하게 회계사, 세무사의 마인드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조금 창업을 직접 해본 경험도 중요하고, 다양한 회사들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, 그런 저희 이제 MNP 내부의 구성원분들이 사업 경험도 많으시고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,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M&A를 조금 전략을 잘 세울 수 있고, 가치 평가도 더 이제 타당하게 할 수 있고, 이렇게 딜을 잘 성사시키는 게 저희 MNP의 이제 강점인 것 같아요. 많이 했죠.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. 수백 건을 해봤다, 이거는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, 그래도 수십 건 이상은 자문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제 M&A라고 하는 게 완전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저희가 대행해드리고 자문해드리는 케이스도 있고요.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업가치 평가를 해드리고 실사를 대응한다거나, 아니면 전략을 짜드리고 인수자를 물색한다거나 하는 각각의 중요 포인트마다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,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뭐 정말 수십 건 이상 해봤던 것 같아요. 그 중에는 굉장히 작았던 M&A도 있었고요. 그래도 몇백억 정도 이상 하는 큰 M&A를 A부터 Z까지 다 한 경험도 있었고요. 네. 기본적으로 사실 M&A가 불가능한 회사라는 건 없어요. M&A라는 게 회사를 거래하는 거여서, 물론 작든 크든 M&A가 불가능한 회사는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.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많이 봤어요. 정말 아주 작았던 거는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기업이 거래되는 아주 작은 M&A도 있었고요. 물론 굉장히 큰 M&A들도 많죠.
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M&A가 가능해서 모든 회사가 M&A가 쉽다, 이거는 조금 틀린 얘기고요. M&A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게 일어나진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잘 하고 또 좋은 인수자를 좋은 가격에 좋은 타이밍에 만나면 M&A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M&A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어요, 저희가. 근데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. 이제 뭐 어려운 말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인수자나 매도자가 서로 의견이 합치돼야 거래라는 게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기업 가치 평가, 즉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이 가격을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이나 업종은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되는지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 워낙 어렵죠.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문을 해드리는 거고,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인 것 같아요. 가격이고요. 두 번째는 실적이에요. 실적, 즉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M&A와 투자 유치의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투자 유치는 소위 말해서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도 어떤 내 미래 계획이나 플랜만 있어도 미래를 보고도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데, M&A는 어쨌든 실제로 어떤 실적이 나와야 실제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알아두면 좋은 부분은 실적이라고 하는 게 꼭 과거의 어떤 재무제표가 무조건 좋았어야 되냐,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의 실적,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의 실적, 그리고 조금 단기간 미래의 실적, 요 3가지 관점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,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M&A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. 과거, 현재, 미래에 대한 실적 플러스 나를 인수하는 인수자들의 실적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그 실적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돼요. 그래서 4가지 관점의 실적도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이제 마지막 요소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대감,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과 매도하시는 분들이 서로 바라보는 미래가 있어야, 각자 생각하는 미래가 긍정적이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. 통상적으로 인수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, 또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이 든다거나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하면 가격, 밸류에이션, 그리고 실적, 실적의 관점을 조금 다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있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대감, 성장성, 이런 키워드들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M&P 같은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, M&A가 처음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거의 뭐 짧아도 3-4개월, 긴 경우에는 1년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 뭐 실사를 하고, 실사를 대응하고, 또는 뭐 전략을 짜고, 또는 가장 중요한 잠재 인수자들을 찾아 물색을 해야 되고, 또 잠재 인수자들과 협상을 하고 미팅을 하고, 뭐 이런 것들,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자문해드리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A부터 Z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다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날 인수하고 싶다고 찾아왔다. 근데 거기서부터 좀 당황하는 거예요. 나 이제 우리 회사 얼마에 팔아야 되지? 우리 회사 얼마에 M&A를 해야 되지? 또는 저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인수해야 되지? 이런 중간 M&A 중간 과정부터 저희가 이제 조언이나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요. 저희 같은 M&A 회사들은 거의 가장 큰 수익원은 성공 보수예요. M&A가 성사가 돼야 돼요. 매각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성공적으로 매각을 해야 저희가 그쪽 매각 금액의 뭐 몇 퍼센트를 성공 보수로 받는 거고요. 인수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해드렸을 때 인수가 성공되었을 때 뭐 몇 퍼센트를 성공 보수로 받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메인 수익이고요. 근데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라 중간중간 조각조각으로도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, 그런 경우는 그냥 고정 프로젝트성 용역비를 청구 드리고 있어요.